진린이 위험하다. 이제 진린의 목숨도 경각에 달려 있었다. 육박전에 숙달된 일본 수군이 이제 진린의 판옥선으로 뛰어든 것이다. 진린의 아들 진구경은 부산을 당하면서까지 몸을 날려 일본군을 바다에 쳐넣었다. 이것을 이순신이 보았다. 이순신은 이를 발견하고 장인 방진에게 배웠던 신궁의 실력으로 일본 장수 한 명을 쏘았는데 꽥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바다에 뒹굴어 떨어졌다. 이를 본 일본 수군들이 황급히 자기들의 지휘선을 보호하기 위해 포위망을 풀었는데 이때를 타서 약삭빠른 진린의 배는 무사히 빠져나왔다. 포구 안에 갇힌 일본 수군. 시커멓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이미 전세가 급격히 불리해진 일본 전선들은 정신없이 허둥대다가 관음포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다. 지형이 어두운 일본군이 급해진 나머지 관음포가 뚫려 있는 곳으로 잘못 알고 그만 그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시마지의 기함인 어립선을 포함하여 약 50척이 포구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날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오전 8시경 이순신이 보니 일본 전선들이 관음포의 포구 안에 갇혀있지 않은가. 이들 중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포위망을 좁혀가며 모든 힘을 다해 일본 전선을 공격했다. 뒤늦게 포위가 된 것을 깨달은 일본 수군들은 죽음의 포위망에서 벗어나고자 안간 힘을 썼고 여기에서 결판을 내고자 조선의 수군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싸웠다. 관음포 안에서의 한바탕 격전은 시커먼 연기가 온 하늘을 덮었고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이 울렸다. 출전하기 전날 하늘을 우러러 그토록 기도한 것처럼 이 철천지 원수들을 없앨 수만 있다면 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순신은 힘껏 북을 쳐 부하들을 독려했다. 둥, 둥, 둥. 발포하라, 발포하라. 앞이 안 보이는 혼전. 이순신은 그동안 하객진을 최대한 잘 펼칠 수 있는 주간에 전투를 많이 했었다. 그러나 이번 노량해전의 경우는 처음부터 상황이 달랐다. 이른 새벽에 일본 전선과 맞부딪혀 어둠 속의 전투가 벌어졌었다. 그래서 특정한 진영을 유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전투가 아니라 진영도 흩어지고 이순신이 탄 대장선과 일반선이 서로 구분이 없는,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이 따로 없는 그야말로 혼전이자 난전의 형태가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마지막 상황에서 일본 함대가 좁은 관음포 안으로 밀려 들어갔을 때는 더욱 그러한 혼전의 향상이 두드러졌다. 관음포 안에 갇혀있는 일본 전선을 바짝 조였던 이순신은 곧 이들 일부가 도망하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순신 기함의 사령탑에는 장남 회와 조카 완 그리고 군관 송희립이 함께 있었다. 이때 송희립이 적에 쏜 유탄에 맞아 쓰러졌다. 다행히 이마를 스치어 피를 흘리며 잠시 기절을 한 것이다. 이순신은 의기가 발동하여 곧 활을 들고 적을 향해 힘껏 쏘았다. 아, 이순신. 아, 그런데 이때 한 발의 총알이 새벽 바람을 가르고 이순신에게 날아왔다. 이순신의 화살과 서로 교환한 듯하다. 퍽! 이순신의 가슴에 검붉은 피가 스물스물 솟아올랐다. 총알이 정확히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힘없이 쓰러졌다. 가슴이 묵직했다.
아들 회와 조카 완이 하얗게 되어 쓰러진 이순신을 부축했다. 이순신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지금 싸움이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내가 죽었다는 말을 적에게 하지 말라가 아니었다. 부하들에게 하지 말라였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 호흡으로 남긴 말이 있다. 군졸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부하들을 걱정했다. 이순신의 나이 54세, 만으로는 53세, 1598년 11월 19일, 양력으로 12월 16일의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먼 훗날 그의 후손들에 의해 성웅으로 불리게 되는 한 인간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생을 마감했다. 그날따라 관음포의 물새들은 목에 피가 나게 울었다. 이제 어둠을 거둔 찬란한 아침 햇살이 고운 빛을 발하며 연기 자욱한 관음포의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노량해전의 결과. 처참했던 전장에서 심하즈는 결사적으로 도망하여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얼마나 혼이 났는지 일본군의 자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심하즈가 탄 어선의 방패는 모두 부서지고 배의 여러 곳에 적의 화살이 박혀 있었다. 이때 관음포 안에 들어왔던 50여 척의 일본 전선 중에 심하즈를 포함한 수척만이 겨우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7천량에서 조선 3도 수군을 전멸시켰던 악명 높은 살마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순신 함대에도 상당한 손실이 있었는데 이순신을 포함한 가리포 첨사 이영남과 나간 군수 방덕룡, 흥양현감 고덕장 등 10여 명의 장수가 전사했다. 해전의 결과 일본 전선은 500척 중에 거의 200척 이상, 중국 역대 전쟁 연표에 따르면 400척이 완전히 침몰되었다. 임진왜란 중에 최대 격전이었다. 그런데 조명연합함대의 피해는 어떠했을까? 조선 전선 4척이 침몰되었고 명나라 전선 2척이 침몰되었다. 노량해전은 그 주요 전투가 관음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음포 해전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혼란 속에 고니 씨는 남해도 끝단 미조목을 우회하여 예교성에 도달한 일본군의 별동대에 의해 구출되어 광양만의 묘도를 거쳐 부산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본으로 철수하는데 성공했다. 일본으로 건너가는 마지막 배가 부산포를 떠난 날은 1598년 11월 26일이었다. 이렇게 하여 조선 반도를 휩쓸었던 7년간의 긴 전쟁은 끝이 났다. 7년 전쟁 동안에 이순신은 눈부신 활약으로 남해안의 해상 통로를 완전히 봉쇄했었다. 이로써 일본군이 육지로 연결되는 보급품 수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이순신 한 사람 때문에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은 아니다. 육지에서도 조선의 육군이 열심히 싸웠고 특히 백성들로 편성된 의병들의 활약은 눈부셨다. 이 모든 노력이 하나가 되어 민족 최대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만큼 적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준 인물이 없었고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온몸으로 떨게 만든 사람은 없었다. 이순신. 그는 조선, 아니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하늘이 이 땅에 보낸 인물이다. 얼마나 다행인가. 그야말로 차실천행이다. 내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오불사즉 적필불감 내범이.